다 같이 하시면 다시 자주 듣는 분들은 오늘 수요일인데? 목요일인데 뭐지? 이거 월요일에 하는 건데? 예. 하도 저 중요한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거 미국 대선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밤새셨어요? 괜찮으세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선거가 있습니까? 미국 진짜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가 예. 진짜 반전의 반전, 뭐 역전의 역전, 뭐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승기 확실히 잡았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 그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네. 지금 10초 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10초 전. 예. 트럼프는 확보한 수보다는 바이든이 확실하게 지금 270명을 확보하면 끝나는 네. 미국 대선 특징적인 네. 선거인단 수잖아요. 264명을 지금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딱 6명이 남았어요. 6명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매직 넘버 6라고 나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남은 주가 뭔데 아직까지 매직 넘버라고 하느냐, 당선이 아니고 아직까지 승자를 발표하지 않은 주가 딱 4주가 남아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네바다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승자를 발표를 안 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 주를 빼더라도 네바다 주에서는 확실하게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거든요. 그 네바다 주에 걸려 있는 선거인단 수가 6명입니다. 그래서 네바다 주의 개표만 끝나면은 네. 이제 확실하게 27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났다, 승리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승리가 유력하다라고 보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90% 넘게 그 개표가 되면은 그냥 확정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예. 그게 또 문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편 투표가 이번에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바이든 후보가 덕을 봤지만은 마지막에 또 승자가 확정 안 되는 이유도 우편 투표 때문에 하필이면 이 주들에서는 우편 투표의 개표 기간을 상당 부분 합법적으로 길게 인정해 줍니다. 길게 인정하는 주는 12일까지 인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2일까지 있어 봐야 이제 확실하다 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검표를 요구한 주도 있고 네네. 개표 중단을 요구한 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아까울 겁니다. 위스콘신에 딱 찍어서 위스콘신 주를 재검표를 요구를 했거든요. 네. 재검표 위스콘신은 거기 10석이 걸려 있지만은 거기서 0.6% 차이로 졌습니다. 야. 네. 아까운 거죠. 네, 예. 그런데 즉각 재검표를 요청했는데 위스콘신 주의 주법을 살펴보니까 1% 미만의 차이라면 재검표를 받아들인다고 돼 있어요. 0.6% 차이니까 당연히 재검표하겠죠. 그런데 위스콘신 주는 늘 재검표의 단골 손님입니다. 지난 선거에도 또 재검표를 했었는데 워낙 그 접전 지역이니까 예. 그때 재검표를 하니까 많게는 300표 적게는 한 130표 정도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차이가 2만 표 차이입니다. 네. 재검표를 해도 만약에 300표, 400표가 차이 나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뭐 어제 딱 선거 끝나고 나서 뭐 트럼프 뭐 승리했다 뭐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러고 뭐 바이든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처음에 좀 초조하더만 점점 이게 뭐 바뀌니까 두 사람 다 뭐 반응이 계속 바뀌던데 예. 지금 두 사람 어떻습니까?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바로 그 확인하니까 네. 트럼프 그 승리 선언하고 네. 모든 경합지에서 다 이기고 있더라고요. 개표 그만해라 이제. 네. 이거 끝났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선거 초반에는 트윗에 승리 선언을 하고 절대로 나의 승리를 도둑질 못하게 하겠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트위터에서 바로 그 제재를 이렇게 가하더라고요. 이런 네.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역전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분노의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우편 투표는 쓰레기다. 영어로 러비시라고 헐. 이렇게 메일 보트 러비시 딱 이렇게 하고 네. 이런 쓰레기 더미들이 나의 승리를 사라지겠다. 지금 유명한 단어가 됐습니다. 매지컬리 디스피어. 예. 이게 그 마술적으로 마법? 했다지만 마법같이 사라졌다. 예. 완전히 마술처럼 사라지게 만들었다라고 예. 하고 역사적으로 잘못된 거다. 직계원들이 나의 승리를 파괴했다. 미국을 위해서 정말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런 트윗을 계속 분노의 트윗을 남기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가하기 바쁜 그런 그런 게 되고 있고. 그럼 이제는 이제 바이든 후보의 메시지가 더 궁금해지잖아요. 선거 초반에는 기다리자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인내심 많이 쥐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개표를 끝까지 기다리자. 패배 인정을 하는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자꾸 사전투표를 비판하는데
1억 명이 사전 투표했는데 그걸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마지막 직전에는 승리 선언 같은 연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링컨의 그 유명한 연설을 인용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이번 네.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연설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왜 이번에 개표 방송을 보니까 어떤 주는 빨간색이고 어떤 주는 파란색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공화당 지지하면 이제 레드고 민주당 지지하면 블루인데 레드주, 블루주 이런 건 없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칼라만 있다. 이렇게 딱 연설을 하더라고요. 뭔가 여유가 느껴지네. 당선자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분도 그 굉장히 이른 시간에 뭐 입장 발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경합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서 네. 야 패배 인정하나 벌써?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네. 연설을 하더라고요. 예, 워낙 계속 이제 트위터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중간에 상대 후보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저 끝까지 기다리자 3분 연설한 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죠? 이게 맞습니다. 투표 예. 열풍 원인이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던데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이번에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예상을 했는데 예. 예상보다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2억 총 유권자가 2억 4천만 명인데 네네.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1억 6천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67%거든요. 120년 만에 최고입니다. 네네. 한 65% 정도까지 최고치로 올라갈 거라 예상이 있었는데 6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중에서 1억 명이 사전 투표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번 지난 선거보다 2배 넘는 이 사전 투표 열풍 때문에 특히 우편 투표 열풍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투표장에 가는 사람이 상당히 적어서 줄었죠. 투표율이 낮아지겠다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편안하게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바람에 이거 투표율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사전 투표한 사람을 조사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는 43%고 공화당 지지자는 37%거든요. 그 역대 높았던 투표율과 역대 높았던 사전 투표 선호도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유리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만으로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냐? 네.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인종차별 시위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번에 꼭 투표하겠다라는 유권자들에게 많이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예, 예, 심리로. 그렇겠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진영 대립도 나 정말 투표장 가야겠는데라고 생각했을 거고 예상 밖으로 이번에 샤이 트럼프 표가 많았습니다. 많았죠. 이 부분 우리는 논의해야 됩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다 10% 이상 앞서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뻔할 정도로 많았거든요. 네. 그 지금까지 발표된 거는 바이든 후보가 50.2% 전국 득표를 했고요. 트럼프 후보가 49.8% 전국 득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7,030만 표, 트럼프 후보가 6,950만 표입니다. 비록 아쉬울 정도로 득표율이 살짝 졌지만은 여론조사 때보다는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 잡히지 않았던 샤이 트럼프 투표장 가서는 조용하게 겉으로는 절대 나는 트럼프 지지 안 해. 아유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서 트럼프를 푹 찍은 찍어오는 거죠. 미국 유권자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뭘까요? 이게 겉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들 괴롭히지 마. 뭐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우리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나 속으로는 좋은데라고 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하고 뭐 여성 비하 발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 통합이 안 된다라는 것도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이 있었다.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론조사는 잡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지지하기에는 뭔가 그렇죠. 좀 부끄럽죠. 네. 그런데 그 지난번 선거에도 이 샤이 트럼프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이렇게 하니까 뭐 투표 결과 보는데 좀 놀랍기도 하고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무서워요. 예. 저거 보면. 예. 예. 결국은 사람은 다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바이든 후보도 그걸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요소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 하셨겠지. 예. 다 통합해야 된다. 예. 네네.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상원 하원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는데 요것도 또 보니까 의외로 공화당이 선전을 한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아까 예. 그 득표를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파란색 물결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럼 백악관도 민주당, 상원도 민주당, 하원도 민주당, 네. 네네. 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민주당.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좀 관계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예상과 상당히 다릅니다. 상원도 지금 그 공화당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이 가져올 거라 생각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상원은 오히려 여전히 공화당이 우위를 유지하겠어요. 47석 대 46석이니까 한 1, 2석 정도 한두 석 뺏어 왔지만 네. 공화당 유지를 공화당 그 우위가 다수당 됐죠. 우위를 뺏어 오지는 못했고요. 하원도 현재 435석 중에서 민주당이 233석이거든요. 과반을 좀 여유 있게 넘깁니다. 네네. 218석 넘겨서 233석인데 현재까지 보면 180석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공화당은 171석이니까 네네. 민주당이 다수를 유지하지만은 격차는 오히려 지난번보다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민주당 우세가 유지되지는 않고 트럼프 공화당의 저력이 상당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화제의 당선자 같은 것도 원래 선거 끝나면 또 늘 나오잖아요. 네네. 이번 화제의 당선자 쪽 관심 가는 사람 많았습니다. 최초의 트랜스젠더 상원 의원 최초입니다. 트랜스젠더 하원 의원 한 명 있었는데 네. 상원은 이번 상원 의원이요. 예, 처음입니다. 상원은 또 몇 명 안 되고 안 또 되죠. 상당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엄청 예, 사라 맥브라이드 30세 트랜스젠더 분이신데 득표율이 73%를 득표했습니다. 오. 그 이 사람이 약간 기쁨의 연설을 하던데 당선 인터뷰를 하던데 미국은 정말 어떠한 불리한 자라도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나라다. 네. 이게 이런 거는 진짜 인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지지단체 극우단체 Q원은 이번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시위하고 막 네, Q원은 네. 보수단체가 여기 하이힐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 마저리 테일러가 당선됐습니다. 이게 트럼프 지지가 생각보다 크다. 이 사람 별명은 하이힐 신은 트럼프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도 당선을 시켰습니다. 극우 공화 보수도. 네네. 한국계도 궁금하시죠? 네네. 여성 하원 의원 최초로 여성 하원 의원입니다.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58세인데 아버지가 부친이 흑인이시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신데 한국명은 이름이 순자더라고요. 당선됐습니다. 그다음 앤디 김은 이번에 재선을 할까 말까 궁금했었는데 네. 오바마 키즈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상 최연소 하원 의원 이번에 당선된 최연소 하원 의원이 역사상 가장 어린 하원 의원인데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몇 살일까요? 25살입니다. 25살에 야, 미국 95년생. 노스캐롤라이나 메디슨 커손 젊은 공화당 신진 당선자. 아 근데 축하드립니다. 이분을 제가 저 기사를 봤는데 네. 그 댓글이 좀 웃겼어요. 액면가는 45세. 외모가 조금 많이 이렇게 그만은 아니시더라고.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아까 최초의 트랜스젠더 상원 의원이라든지 25세 하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 정치에서 우리가 좀 높이 샀던 부분들이 또 반영된 예. 지금 두 후보 대통령 두 후보는 뭐 아름다운 승복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예, 좋아하는 부분들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게 매번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박빙으로 가면 마지막까지 우편 투표 다 까고 대법원 가고 나중에 안 되면 상원에서 뭐 또 표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좀 제기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해야 되는 선거제도를 결국은 법원이 해결하도록 만드니까 네. 이거 잘못이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어려워합니다. 대학 교수들도 어려워하고요. 네. 일렉토레이트 칼리지 선거인단 제도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게 직선제 같기도 하고 간선제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직선을 하는데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에 모여서 결국은 간선이에요. 그 선거인단이 538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270석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엘고와 같은 엘고 후보는 전국적으로 54만 표 이겼는데 졌어요. 네. 힐러리 후보는 300만 표를 전국적으로 이겼는데 졌거든요. 네. 네네. 이게 우리 한국 개념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꾸자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선거인단 폐지하고 완전 직선제로 하자. 찬성 65% 반대 25%입니다. 그런데 안 바꿔요. 이게 주별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200년 전의 정통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하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구하고 배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구는 쿼터에서 점수가 벌어지면 2쿼터라고 하도 그 점수 차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네. 배구는 1세트에서 그렇지. 25대 0으로 세트. 이기면은 그 점수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25대 0으로 이기든 25대 24로 이기든 그냥 1점으로 끝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건데 38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텍사스주를 예를 들어보면은
51%를 득표하고 상대 후보가 49% 득표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51% 얻은 후보가 38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를 가져가고 네네. 49% 얻은 후보가 한 18명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8대 빵으로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자 독식제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저 미국민들도 분명히 문제를 알 텐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지켜져 왔고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일찌감치 자기가 패배를 하면 수긍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굉장히 독특한 후보들이 나와서 특히나 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두고두고 회자가 되지 않을까. 오늘 저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러네요. 예. 다음 주에도 아마 이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국제시장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